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분의 한발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난달에 있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의 리뷰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주 월초부터 연초부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하나투자증권하고 서현이화가 모두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네, 일단 뭐 하나투자증권부터 먼저 할까요? 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지고 올해 증시 전망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또 증권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전환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잘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두나무 관련된 지분도 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트코인 ETF가 1월 달에 또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두나무 나스닥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기술 투자 다음으로 하나투자증권이 이 두나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STO 시장이 또 본격적으로 또 개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또 결국에 하나투자증권이 또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고요. 뭐 최근에 여기어때 상장 기대감 또 최근에 토스 관련해서도 2025년도에 토스뱅크 상장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톡시 혁신법인의 지분을 또 1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투자증권이다 보니까 결국에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성장과 또 2024년도에 어떤 성장주 중심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또 대규모 IPO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투자증권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턴어라운드 됐고 또 지난주 목요일 날 또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목표가를 좀 강하게 돌파했던 모습입니다. 저는 충분히 여기 직전 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2차 목표가를 좀 상향하고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좀 가볍게 저는 4,000원 라인대는 시간 문제인 거지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4,1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4,100원 라인 2차 목표가 또 제시를 해줬고요. 이어서 서현이와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통의 펜잘 부품엔 화신이라고 항상 괜찮나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화신의 오른팔. 네, 그렇죠. 네, 바로 오른팔은 서현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맞아요. 저희 얘기만 들으면 아주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바로 나도 모르게 바로 그냥 나잖아요. 자동차 얘기하면 그냥 네. 그 화신을 막 맞아요. 차트 검색을 해보게 맞습니다. 되고 화지 이렇게 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게. 조건반사적으로 사람들이 화신을 매수하는데 네. 화신의 오른팔이 서현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큰형님 화신이 살짝 쉬워지니까 내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서현이하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예.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도 7.79%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결국 서현이하는 미국에만 지금 공장이 4곳이나 가지고 있고 결국 현대차의 어떤 매출 성장과 해외 그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서현이하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서현이하가 아직까지 이제 루머긴 한데 또 이제 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도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계속 루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은 결국 서현이하는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 전기차 부품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이하는 최근에 바닥에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지나치게 낙폭 과대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때 왜 하락이 나왔냐면 현대차의 어떤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큰 하락이 나와졌었는데 사실 이건 기후에 불과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현대차의 매출 성장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3년 차에 접어든 러우 전쟁이 휴전이나 종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찾았을 때는 부품 가격은 어떤 마진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서현이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하면요. 21,000원 라인대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또 바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살펴보는 기업까지 이렇게 네. 리뷰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서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 12월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큐로셀, 바이오가 계속해서 지난주 내내 네. 안정적인 흐름이었어요. 큐로셀이 수익률이 지금 47%를 맞아요. 넘겼는데 2차 목표가 말씀드렸건도 지금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해드리면 직전 고점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첨생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 국내에서도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세포 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개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가장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 이제 큐로셀이거든요. 무려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 만들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비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1월 달 얘기를 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CES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게 일시적인 거고 단기적인 거고요. 결국은 산업의 성장 자체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사태 이후로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거의 규제에 다 막혀가지고 뭐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그런 규제들이 하나씩 좀 혁파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이 이제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보면 뭐 적어도 전고점 정도까지는 한 번에 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38,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이제 목표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주 목요일에는 52주 신고가에 또 바이오주가 대거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랠리가 또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로셀 체크해봤고요. 하나솔루션, 네. 또 오랜만에 오. 이때 묵직한 종목 가져오셨는데 8.3% 수익률 네. 달성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미국 대선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모두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할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몇 가지 암초들이 있어요. 일단 법적인 문제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뭐 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의회에 막 공격한 사건 때문에 몇몇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아예 후보 등록을 못하게 지금 금지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노이즈가 있고 어쨌든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대통령의 어떤 기득권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올해 의외로 저는 친환경 에너지 쪽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설비 투자가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이쪽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하나솔루션도 바닥권을 이제 탈피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고 3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제 4만 원 목전에 이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 탈피는 이제 성공했고 추세는 이제 전환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한 4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 종목은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 4만 6, 7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또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프렉스까지 함께 점검해 볼까요? 네, 뉴프렉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전 프로 이런 이제 VR 기기, XR 기기들이 올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 이슈가 또 온 디바이스 AI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슈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비전 프로 관련된 수혜주로 선익 시스템, 뉴프렉스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고 뉴프렉스는 이미 메타 플랫폼즈가 생산하고 있는 퀘스트에다가 FPCB 기판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비전 프로 2 소위 말해서 이제 보급형 모델이 이제 출시가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뉴프렉스가 애플 쪽으로도 FPCB 납품의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주가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를 일단 7,000원 전후를 이제 말씀드렸고 2차적으로는 직전 고점 한 7,600원 정도 이제 보시고 역시나 1월 CES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종목의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ES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은 뉴프렉스까지 리뷰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일별장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진짜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네. 자 2024년 갑진년의 첫 종목, 먼저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종목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제 목표가 터치해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오늘 2024년도 갑진년에 첫 종목으로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네. 오늘 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웨어블 로봇 보핏이 이제 공개가 되고 결국 이 협동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주도권 경쟁이 심화된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는 사실 대장주가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섹터에서 가장 대장 섹터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도권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더욱더 캐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푸드테크 관련해서 좀 독보적인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뉴로메카가 다시 한번 좀 가치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푸드테크는 음식과 또 테크 기술이 접목돼서 이제 음식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특히 푸드테크 쪽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촌치킨이라든지 고피자에도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또 북미 지역의 진출을 또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수술용 로봇, 특히 인공관절 로봇 관련해서 수술용 로봇 관련해서 1등 기업인 큐렉스와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큐렉소 관련된 이제 매출은 2024년도 올해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4년도가 뉴로메카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워낙에 커질 수밖에 없고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메가 트렌드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로봇 사업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했고 최근에 방산 기업인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스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선 다이맥스를 또 인수를 했고 또 LG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와 로보스타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포스코와 하나 같은 경우도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요. 그중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한화 로보틱스가 작년 10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협동 로봇, 푸드테크 쪽에 본격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고 또 막강한 경쟁 상대인 협동 로봇 쪽에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지분 투자 또는 전략적 협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딱 기술력이 있는 기업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는 뉴로메카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 로보틱스와 또 뉴로메카의 어떤 지분 투자 또는 전략적 협업이 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을 때 뉴로메카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고 또 국내 수중 로봇 큐렉소 1등 기업인 큐렉소와도 앞으로의 본격적인 매출이 2024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뉴로메카는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오늘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가격 전략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매니저님?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36,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예. 목표가는 4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제 박별님도 뉴로메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네. 보니까 뉴로메카가 이제 전거래일에 6.29%가 올랐고 그 전거래일도 3%가량 올라서 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걱정은 좀 되는데요. 초단기로는 그렇게 맞긴 맞는데요. 네. 최근에 박스피 라인대가 거의 한 3개월, 4개월 내내 지금 이제 횡보 흐름이 예. 나와주다가 이제 바닥에서 살짝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좀 기업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장기적으로 이 직전 고점 라인 때도 45,000원 라인 때도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바닥에서 살짝 고개만 약간 든 거니까 너무 최근에 어제 오늘 올라간 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려올 때마다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접근하고 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좀 길고 길었던 박스피 또 횡보 흐름을 또 본격적으로 돌파하는 또 양봉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뉴로메카 한번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도 뉴로메카 좀 의견을 덧붙이면 네.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도 안 올라온 종목은 보면 안 된다. 네. 연말에 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 막 7조 넘어가고 이랬는데 요 정도 반등도 안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소외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뉴로메카가 바닥에서 이제 좀 자리를 좀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공략 가능한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도 궁금합니다. 어떤 네. 기업입니까? 네, 제가 올해 탑픽 키워드로 이제 From AI to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는 이제 From AI to 반도체, 이제는 From AI to 바이오를 바이오.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오. 같아서 오늘은 파로사이 바이오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보로노이라는 기업, 보로노믹스 AI 이제 신약 개발 솔루션 가지고 있는 기업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아요. 거의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새롭게 상장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았고 상장되고 나서 이제 1개월 만에 주가가 거의 한 공모가 대비 한 3배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그 뒤부터 이제 한 4, 5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업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AI 신약 개발 솔루션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케미버스라고 하는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이 3,500만 건 이상의 이제 논문을 활용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PH101, PH501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이라든지 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해서 신약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 FDA에 이미 희귀질환 치료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패스트 트랙을 태워가지고 임상의 기간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AI와 바이오가 결합됐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비용과 시간이다.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약 개발의 가장 큰 맹점 자체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자본 조달 열심히 해가지고 막 5년, 10년 동안 신약 개발했는데 그 신약 개발이 엎어지면 그냥 회사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AI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현저하게 좀 줄일 수 있다. 거의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배에서 4배 가까이 지금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보로노이라든지 파러스아이 바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올해도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까지는 이제 기술 혁신, 기술의 이제 경쟁이었다라고 보면 올해는 이제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이제 경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바이오 쪽으로 이제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AI 솔루션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시장 가치가 있는 시장 파이프라인들을 발굴해내느냐. 그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파러스아이 바이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지난 8월, 9월 달에 이제 고점 만들고 나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도 넘는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바닥이 이제 10,000원 정도 자리에서 이제 확실한 락바텀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건 결국은 오버행 이슈 때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3개월 보호회수 물량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보호회수에 대한 이제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주가에 이제 좀 녹아들어 있는 상태다. 이제 본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이제 보고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뭐 14,8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기업 파로스 아이바이오였습니다. 어떻게 파로스 아이바이오 바이오 해도 됩니까? 네, 저는 뭐 지난번에 보로노이도 가져오셨고 저도 신테카바이오 가져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I 신약 쪽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결국 올해도 저는 이제 AI 키워드가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도 최근에 어떤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이제 강한 매수를 유입할 수 있는 거는 저는 AI 신약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매니저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뭐 신약 개발의 어떤 비용과 또 기간을 충분히 크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통 제약바이오 업체들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상장한 또 스타트업 기업들까지도 이 AI 신약 쪽에는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유전체 분석 또 관련된 플랫폼 기업인 지니너스와도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전체 관련된 또 치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AI 신약 관련된 시장 성장과 함께 파로스아이 바이오도 충분히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탑 이슈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네. 한발 기업의 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AI 그 안에서 오늘 또 AI 신약 개발 기업인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네. 유로메카가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첫 한발 종목들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과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김영민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